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질문을 해주셨네요. 막내네요. 그죠? 막내가 지금 이번에 1살 빨리 지금 입학하는데, 공부 문제로 지금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거 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가게 되면서부터 아이 공부 봐주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이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어머니가 직장 다니면 이 아이는 누가 봐주는지, 이게 누가 봐주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따로 세울 수도 있고, 다르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순히,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이렇게 가족이 봐주는 건지, 아니면 아기를 돌봐주는 뭐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이 아이는 지금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오후 시간 동안에는 엄마와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걸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지금 그게 궁금하신 거죠. 연사는 꼭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연사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두뇌가 계속 움직입니다. 연산은 사실 수학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초등 수학에서는 약 문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연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는 느낌이 들고, 연산을 못하면 수학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연산은 단순히 어떤 수학의 기초라는 개념보다는 수학 자체에 대한 어떤 자신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은 지금 꼭 해야 되냐를 떠나가지고, 연산은 때가 따로 없어요. 할 줄 알게 되는 때부터는 차근차근 구체물 가지고 연산을 지도해 주는 게 이 아이가 수학적 흥미를 유발하고 수학적 자신감을 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산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죠. 원래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더 많은 수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머니께서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애 위로 지금 둘 더 있죠? 언니 오빠가. 그래서 언니 오빠 딸인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로 지금 이번에 중학교 올라간 아들이 하나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이번에 4학년 올라가는 딸 하나 있다고 예전에 질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걔네들 보고 일정 시간 지도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는 애보다는 초등학교 이번에 4학년 올라간 이 애한테 동생을 하루에 30분 정도씩 연산 지도를 한번 해달라.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 효과를 다 노리는 겁니다. 아이한테 가르치는 효과, 가르쳐보는 연습하고, 형한테 또는 오빠한테 누나나 언니한테 이렇게 배우는 연습, 그걸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4학년짜리 애한테 이미지 계산법 A 단계에 대한 원리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를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아이한테 약 하루에 30분이라도 좀 하루에 5분 정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 아이가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거. 이렇게 언니나 누나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아이들은 비교적 공부를 잘하거든요. 이게 엄마가 옆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4학년 되는 이 아이조차도 뭐 연산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계산 정도는 충분히 할 줄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미지 계산법 A 단계를 지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연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가르친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은 자기 공부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위에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마땅히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어떻겠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에 어차피 퇴근하시니까 저녁에 봐주시되 어머니가 없을 동안에 숙제를 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일정 분량을 풀게 하고 그 집에 오면은 아이한테 네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이 힘든 건데 네가 다 했네 하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제 아이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힘들었나 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이게 양이 너무 많으면 조금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보셔서 아이가 스스로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부모가 없을 때 아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스스로 다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지 그 정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는데, 만약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그걸 얘기해줘서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사실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직장생활 해야 돼서 낮에 없고, 그럼 누군가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가 직접 도와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봐주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시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어머니가 그 이미지 계산법이라는 책을 보시면서 이 정도 분량, 일정 분량 어느 정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해서 아이 보고 하라고 하고, 아이가 그걸 완수했을 때 참 잘했다 보다는 정말 노력했구나 하면서 꼭 껴안아 주는 것,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격려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습지 하는 거나 집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문제집을 정해서 일정한 분량을 풀게 하는 거나 큰 문제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연산에 대해서 덜 지겹게 배우기 위해서는 이미지 계산법 A 단계부터 조금씩 해주시되, 가급적이면 이 4학년짜리,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이 4학년짜리 얘한테 이렇게 동생을 잘 지도하면은 굉장히 엄마가 고맙겠다라고 하고, 이 아이한테는 보상을 해야 돼요. 외적인 보상. 왜? 이 아이는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을 도와줘서 엄마를 편하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로 일단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혹시 이제 빠뜨린 거나 제가 좀 모르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은요, 다음에 보다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짧고 연산을 해야 되냐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지금 누나 엄마가 위로 이제 언니 오빠가 둘 정도 있으니까 걔들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직접 그 학습지 교사처럼 저녁에 확인만 하고 아이 보고 낮에 일정 분량을 하게 하든지,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핵심은 이제 그런 방법들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이렇게 저녁에 잠깐 시간이라도 지도하는 그동안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아이한테 의사소통하느냐가 사실은 이 학습 지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와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대화법을 좀 터득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좀 더 미진한 거나 이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올해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